저는 올해 70을 넘긴 할머니입니다. 남편과는 3년 전에 하늘나라에서 재회하기로 약속했고 지금은 큰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겪은 가장 충격적이고도 아픈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큰아들 진수는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 말씀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런 아들이 결혼 상대로 데려온 여자가 바로 수영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들이 좋아한다니 마음을 열려고 노력했어요. 수영은 겉보기에는 참 예쁘고 교양 있어 보였습니다. 말씨도 곱고 저한테도 친근하게 다가오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특히 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첫 번째 의문이 생겼어요. 수영은 웨딩홀부터 신혼집까지 모든 것을 최고급으로 치르자고 했습니다. 아들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제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자 수영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결혼은 평생에 한 번뿐인데 제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지금 투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수영이 제 재산에 대해 은근히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남긴 부동산과 예금에 대해 자주 물어보더군요. 결혼식 당일 정말 화려하고 멋진 결혼식이었습니다. 수영은 마치 공주처럼 아름다웠고 하객들도 모두 감탄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수영의 친척들 중 상당수가 평범해 보이지 않았어요. 옷차림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신혼 초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수영도 저에게 잘해주고 아들도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영의 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집 리모델링 문제였어요. 신혼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영이 큰 공사를 제안한 것입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제가 도움을 줘야 할 상황이었죠. 수영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 집에서 평생 살아야 하는데 좀 더 좋게 만들면 안 될까요? 어머님도 함께 사시니까 더 편해지실 거예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수영이 원하는 것들을 보니 자신의 취향에만 맞춘 것들이었습니다. 제 의견은 전혀 묻지 않더군요. 그래도 아들을 위해서라는 마음으로 돈을 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수영의 쇼핑 습관이었어요. 명품백, 고급 화장품, 값비싼 옷들을 계속 사들이더군요. 아들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제가 걱정스러워하자 수영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요즘 세상에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진수 오빠도 제가 예쁘게 꾸미고 다니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아들에게 물어보니 수영 말이 맞더군요. 아들은 아내가 예쁘게 꾸미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를 들여다보니 매달 적자였어요. 세 번째 충격은 수영의 가족들이 자주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워했는데 오실 때마다 뭔가 부탁을 하더군요. 수영의 남동생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고 수영의 어머니는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수영은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가족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니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어요. 처음에는 소액이었지만 점점 액수가 커지더군요. 그런데 빌려간 돈을 갚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1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수영이 갑자기 독립하자고 나선 것이에요. 새로운 아파트를 사서 나가겠다는 거였죠. 어머님, 저희도 이제 독립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계속 어머님께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수영이 원하는 아파트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아들의 월급으로는 평생 모아도 살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 비싼 곳에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제가 물으니 수영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되죠.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가 물려받을 재산 아닌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수영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더군요. 진수 오빠, 우리도 이제 독립해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께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아들은 수영의 말에 감동받은 듯 했습니다. 효부라고 생각한 거죠. 결국 저는 아파트 구입비의 상당 부분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아들 부부가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간 후 저는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운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곧 외로움이 몰려왔죠. 더 큰 문제는 아들과의 연락이 점점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안부 전화라도 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도 어려워졌어요. 제가 먼저 전화하면 수영이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를 피하더군요. 어머님, 진수가 회사 일로 너무 바빠요. 나중에 전화드리라고 할게요. 하지만 아들은 좀처럼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가끔 만나자고 해도 수영이 스케줄이 있다며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아들 회사 동료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진수가 요즘 부인 때문에 고생이 많다던데요. 카드빚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카드빚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파트까지 도와줬는데 무슨 빚이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보니 수영의 과도한 소비 습관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진수야, 혹시 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니? 아들은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제가 계속 물어보니 결국 털어놓더군요. 엄마, 사실 수영이가 쇼핑을 너무 많이 해서 카드빚이 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열심히 일해서 갚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돈을 도와줬는데도 빚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되는데? 한 5천만 원 정도요. 5천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아들의 월급으로는 평생 갚기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영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영의 친구라는 여자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에요. 혹시 진수 어머님이세요? 저는 수영이 친구 미란이라고 해요.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무슨 일인가요? 수영이에 관한 이야기인데 전화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미란이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님, 수영이가 어머님을 속이고 있어요. 수영이는 원래 이런 식으로 돈 많은 집 아들과 결혼해서 재산을 노리는 전문가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수영이가 이전에도 2번이나 결혼했었어요. 그때마다 상대방 가족의 재산을 빼먹고 이혼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미라는 수영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수영이 첫 번째 남편과는 1년 만에 이혼했는데 그때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상당한 돈을 받았다고 했어요. 두 번째 남편과는 2년을 살았는데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받고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수영이가 제 남편한테도 손을 대려고 하거든요. 더 이상 가만히 볼 수 없어서 이렇게 나선 거예요. 그 여자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며칠 동안 알아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게도 모든 게 사실이었어요. 수영의 진짜 이름도 다르고 학력도 거짓이었으며 가족 상황도 모두 꾸며낸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수영이 이미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남자 역시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수영은 제 아들과 이혼하고 그 남자와 재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들에게 바로 말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아들이 수영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직접 수영과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 간 사이에 수영이 있는 아파트로 갔어요. 어머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수영은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금세 평소에 상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영아, 너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무슨 이야기요? 내가 누군지 다 알고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영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더 이상 가식적인 미소를 짓지 않더군요. 어머님이 뭘 안다는 거예요. 내 과거, 내 진짜 이름,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 모두 말이다. 수영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개방 자세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쩌실 건데요? 진수한테 말하실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스스로 정리했으면 좋겠다. 정리라니요? 내 아들과 헤어져라. 그리고 지금까지 가져간 돈도 돌려줘라. 수영은 비웃듯이 웃더군요. 어머님,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저희는 법적으로 부부예요. 법적으로 부부라고 해서 사기를 쳐도 되는 거냐? 사기요? 저는 진수를 속인 적이 없어요. 사랑한다고 했고 결혼했잖아요. 수영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 났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럼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도 사랑이냐? 그 말에 수영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지만 곧 다시 웃었어요. 어머님이 증거라도 있으세요? 그냥 소문만 듣고 그러시는 건 아니죠? 저는 미리 준비해온 사진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수영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것도 소문이냐? 수영은 사진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알고 계시는군요. 그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처음부터 진수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냥 어머님의 재산이 목적이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듣고 보니 충격이 컸어요. 그럼 지금까지 내 아들을 가지고 놀았다는 말이냐? 놀았다기보다는 비즈니스였죠. 저도 생활해야 하니까요. 수영의 차가운 말투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싶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 곧 이혼할 거예요. 물론 재산 분할은 받고요. 그리고 위자료도 받을 생각이에요. 무슨 위자료? 내가 잘못한 건데. 법적으로는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건 흔한 일이잖아요. 성격 차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수영은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놨더군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동해왔던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 어머님이 뭘 하실 수 있는데요. 진수한테 말씀하신다고 해도 저는 부인할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을 믿을까요? 수영의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아들은 수영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제 말을 쉽게 믿지 않을 거였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하룻밤 내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을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사립탐정을 고용했어요. 수영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증거를 수집하라고 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다는 거였어요. 수영이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수영이 아무리 부인해도 소용없는 확실한 증거가 생긴 거였어요. 하지만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아들을 집으로 불렀어요. 혼자서요. 진수야,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아들의 순진한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려줘야 했습니다. 수영이에 대한 이야기야. 수영이가 왜요? 저는 그동안 알아낸 모든 사실을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수영의 과거, 다른 남자와의 관계,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까지 모두 보여줬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엄마, 그럴 리가 없어요. 수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사실이야. 동영상을 보여주자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정말 수영이에요. 그래, 안타깝지만 사실이야. 아들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충격이 너무 컸던 거죠. 엄마, 저는 수영이를 정말 사랑했는데. 알고 있다, 아들아.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야. 그날 아들은 밤늦게까지 집에 있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엄마의 걱정을 무시한 것을 후회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이혼해야겠죠? 그게 좋겠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수영이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다음 날 아들은 수영과 대화를 나눴다고 했어요. 역시 수영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놀랍게도 수영은 생각보다 쉽게 이혼에 동의했어요. 대신 조건을 걸었죠.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포기할 테니 다른 조건을 들어주세요. 무슨 조건? 이혼 사유를 성격 차이로 해주세요. 그리고 제 과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수영도 자신의 명성에 타격이 올까봐 걱정했던 거였어요. 아들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수영이 협조적으로 나온 덕분이었죠. 하지만 아들의 마음의 상처는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아들은 우울해했어요. 일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여자를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세상 모든 여자가 수영이 같은 건 아니니까. 하지만 또 속을까봐 무서워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번 크게 배신당하고 나면 다른 사람을 믿기 어려워지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수영과 함께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편해 보였습니다. 엄마, 이상해요. 이혼하고 나니까 마음이 더 가벼워졌어요. 그럴 수 있지. 수영이와 함께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야.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수영이 있을 때 아들은 항상 긴장해 보였거든요. 아내를 만족시키려고 무리를 했던 거죠. 1년이 지난 후 아들에게 새로운 인연이 생겼어요.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난 여자였는데 수영과는 정반대 타입이었습니다. 엄마, 소개받을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인데? 간호사예요. 성격도 조용하고 외모보다는 내면을 중시하는 분이래요. 그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진실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진수 씨에게서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머님이 정말 현명하시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 여자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수영처럼 계산적이지 않았습니다. 몇 번 더 만나본 결과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돈에 대해서도 현실적이면서도 욕심부리지 않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진실해 보였습니다. 진수야, 이번 사람은 정말 괜찮은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 하지만 너무 서두르고 싶지는 않아요. 아들의 신중한 태도가 다행스러웠어요. 수영 때문에 생긴 상처가 오히려 아들을 더 성숙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 미선이와의 관계는 천천히 발전해 갔어요.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미선이는 제게도 자주 안부를 물었고 가끔 집에 와서 함께 요리를 하기도 했어요. 어머님, 제가 만든 김치찌개 맛보세요. 어머, 정말 맛있구나. 어디서 배웠니? 저희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어머님도 좋아하실까봐 열심히 연습했어요. 미선이의 마음씨가 느껴져서 고마웠어요. 수영처럼 거칠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배려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들이 사귄 지 1년 반 정도 되었을 때 아들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미선이와 결혼하고 싶어요. 정말 확신하니? 네, 이번에는 확실해요. 미선이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거든요. 아들의 말에서 확신이 느껴졌어요.
수영과는 완전히 다른 관계였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도 수영 때와는 달랐어요. 미선이는 모든 것을 검소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너무 화려할 필요 없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시고 작게 하면 어떨까요? 정말 그래도 되겠니? 네,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미선이의 가치관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거칠애보다는 실속을 중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웠어요. 규모는 작았지만 진심이 가득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미선이의 가족들도 소박하고 따뜻한 분들이었어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진수와 어머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미선이의 인사말에서 진심이 느껴져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결혼 후 미선이는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어줬어요. 제게 자주 안부를 물었고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 저는 이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다. 수영이와 있을 때는 항상 불안했어요. 뭔가 연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미선이와는 자연스러워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영이라는 시련을 겪었기에 진짜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수영이 또 다른 사기를 쳤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거였어요. 엄마, 수영이가 사기죄로 잡혔대요. 정말? 네, 이번에는 더 큰 사기를 쳤다가 들킨 모양이에요. 수영이 체포된 이유를 들어보니 정말 어이없었어요. 이번에는 나이 많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결혼 사기를 쳤다가 들킨 거였습니다. 피해 금액도 수억 원에 달한다고 했어요. 참, 어떻게 저런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사람 마음을 가지고 노는 게 얼마나 나쁜 일인지 모르는 거죠. 아들의 말에 공감했어요. 수영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 새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수영과 일찍 헤어진 게 정말 잘된 일이었습니다. 만약 계속 함께 살았다면 더 큰 피해를 당했을지도 모르거든요. 엄마, 정말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속았을 거예요. 내가 받아들여줘서 고마웠다.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을까봐 걱정했거든. 처음에는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우리 가족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어요.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했기 때문에 서로를 더 신뢰하게 된 거죠. 미선이도 수영 이야기를 듣고 나서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저는 절대 어머님을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미선아, 너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너는 진짜야. 정말 그랬어요. 미선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사람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약간의 거짓말이나 꾸밈도 없이 항상 솔직했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나자 미선이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어요. 어머님,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 축하한다. 오랜만에 기쁜 소식이었어요. 수영과의 일로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미선이는 정말 좋은 예비 엄마였어요. 몸이 힘들어도 제게 안부를 챙겼고 태교도 열심히 했습니다. 어머님, 아기한테 태교 음악을 들려주면서 어머님 이야기를 자주 해줘요.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말해주거든요. 그래? 고마워라. 미선이의 마음씨에 감동했어요. 수영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손자가 태어났어요. 정말 건강하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어머님, 할머니 품에 안겨보세요. 처음 손자를 안았을 때의 감동은 잊을 수 없어요. 이 모든 기쁨이 수영 때문에 늦어질 뻔했다는 생각을 하니 새삼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손자가 태어나고 나서 우리 집은 정말 활기차졌어요. 미선이는 육아를 하면서도 저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아들도 아버지가 되면서 더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엄마, 이제야 정말 행복한 가정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진짜 가족이지. 정말 그랬어요.
수영과 함께했던 시간은 마치 연극 같았어요. 모든 게 가짜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진짜였습니다. 가끔 수영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미움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커요. 엄마, 수영이 일을 겪고 나서 사람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 좋은 경험은 아니었지만 교훈은 되었지. 정말 그랬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아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르거든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된 셈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착한 며느리와 건강한 손자, 그리고 성숙해진 아들과 함께 지내고 있으니까요. 가끔 남편 생각이 나기도 하지만 하늘에서 우리 가족을 지켜보며 흐뭇해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수영이라는 시련을 겪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지혜도 얻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이 와도 속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미선이는 지금도 매일 저에게 안부를 물어요. 그리고 손자는 할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줍니다. 이런 작은 행복들이 제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줘요.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미선이가 가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때 제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행복은 없었을 거거든요. 사람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힘든 일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생각해요. 저는 수영이라는 시련을 통해 더 강해졌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미선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고 손자는 제 무릎에서 잠들어 있어요. 아들은 퇴근하면서 케이크를 사올 거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이 제 생일이거든요. 수영과 함께했던 시간에는 이런 따뜻함이 없었어요. 모든 게 계산적이고 차가웠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자연스럽고 따뜻해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진짜 가족이란 서로를 속이거나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관계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수영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좋은 사람들까지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만약 저와 비슷한 일을 겪는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고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지금 제 손자가 잠에서 깨어나서 저를 보고 웃고 있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좋은 사람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바라요. 그리고 혹시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할머니가 해준 것처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수영이라는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이렇게 아름다운 무지개가 생겼어요. 때로는 힘든 일이 오히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이 행복이 바로 그 증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께서 어디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사연라디오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응원의 말씀과 조언 부탁드려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